본인이 이러한 면접 준비가 맞지 않고 너무 힘드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과 고민 상담을 하던 중에 오늘은 장수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장수생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지만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꾸준히 공채를 지원하셨던 분들을 장수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장수생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장수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장수생이 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내가 장수생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채를 총 3번 지원을 했었고요. 공채를 지원한 기간 사이에 근무 경력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의 장수생이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면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저는 준비했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장수생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장수생이 되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직업적인 편견을 갖고 첫 시작을 하게 되신다면 공채를 통해서 생각보다 취업이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탈락이 계속되는 이유는 면접에 대한 첫 습관을 잘못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승무원 이꼬르 서비스직이라는 이러한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과한 밝음, 과한 목소리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이 방법은 옛날에야 먹혔지만 요즘에는 절대 먹히지 않는 면접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장수생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은 변화 없이 주구장창 공채에 지원만 합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실무 탈락을 했을 때의 케이스인데요. 일단 공채가 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과 전혀 변화된 게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도 이제 졸업을 했고, 그때 당시 스펙이 800점 후반이었는데, 토익이 800점 후반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고요. 면접관이 봤을 때 업무 역량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 면접에서부터 불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 또한 장수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수생이 된 이후에 얼른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저처럼 지금 장수생이 되어버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집을 버리셔야 합니다. 장수생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받아들이시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시고 버리셔야 할 고집은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장수생 분들이 사실 가장 코치하기 힘들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이 이미 확고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에 습관을 들였던 노력의 몇 배 이상은 노력을 하셔야 스타일이 바뀝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집을 버리시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에 휩쓸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간에 휩쓸려서 준비하지 않으시길 저는 바랍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것이 공무원 시험처럼 내가 몇 단원 이상을 공부를 했다 이런 것처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승무원 면접은 답변 작성을 완료했다 라고 해서 면접 준비를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이러한 실전 연습까지도 마치셔야 완벽한 연습을 하셨다고 자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플랜 B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직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요. 본인이 이러한 면접 준비가 맞지 않고 너무 힘드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취업 준비를 한다라는 안도감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수생분들은 철저하게 본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항공사에서는 장수생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전 없는 장수생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펙이나 단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실 때 놓치고 가실 만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수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준비를 했던 학생 중에 가장 오래 준비를 했던 학생은 2년 반 동안에 면접을 준비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와 오롯이 2년 반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학생이 시작을 한 시기가 2년 반 정도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학생은 대한항공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이 학생도 첫 준비를 너무 과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힘을 빼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요. 그래도 제가 드리는 피드백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고집을 버리고 결국에는 입사까지 했던 학생입니다. 마지막 면접을 볼 때는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미지까지 완성을 하셔서 최종 합격을 했고요. 지금은 즐겁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100%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대신에 그렇게 입사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셔야 되시고요. 장수생이 아닌 분들은 그 길을 내가 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기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결실까지 맺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